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사이판에서 저희 친구들이 왔다가 내일 아침에 돌아간대요. 그래서 저희가 로타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물고기를 좀 잡아다가 사이판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오늘은 피싱을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피싱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이빙 나이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가 그동안에 좀 여러가지 장비들은 다뤘었는데 다이빙 나이프는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칼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어떤 특징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이빙할 때 나이프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무엇을 고려해서 구매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항구 안쪽이 조금 거치네. 오, 이 플랫폼도 많이 흔들린다 지금. 와, 바람이 생각보다 좀 세고 갑자기 또 비구름이 몰려오긴 하는데 사실 이럴 때가 물고기 잡기에 더 좋긴 하거든요. 친구들을 위한 스피어피싱으로 이번 영상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칼에 대한 소개는 6분 50초로, 여행용 칼에 대한 이야기와 추천 목록은 10분 33초로, 다이빙 나이프에 대한 이야기는 12분 55초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빗나갔네요. 저도 물속에 잠수해 물고기를 찾아봅니다. 사실 제 앞에 있는 물고기를 조준하는 것 같지만 저는 곁눈질로 뒤쪽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 뒤에서 뭔가가 계속 다가오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앞쪽을 보는 척 하면서 곁눈질로 물고기가 오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 바라쿠다 같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고 방향을 돌리는데요. 네, 그레이트 바라쿠다가 맞네요. 사이즈 굉장합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았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하고 힘도 굉장해서 맞추자마자 줄이 끝도 없이 풀려나가네요. 스피어건과 줄을 동시에 잡아서 줄이 풀려나가지 않게 하고 사람과 물고기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바라쿠다는 로타 사람들 모두가 원탑으로 꼽을 만큼 아주 맛있는 고급 생선인데요. 솔직히 친구들 위해서 작은 물고기 몇 마리나 잡으면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라쿠다를 잡을 수 있게 돼서 저도 정말 기쁘네요. 챔프 털이 한 가닥 들어가 있습니다. 개 키우는 분들 조심하세요. 솔직히 큰 물고기 잡을 거라 기대 안 해가지고 아이스박스를 되게 작은 걸 들고 왔어요. 와, 그런데 그레이트 바라쿠다가 나한테 오네? 우! 좀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지금 썰어가지고 반 잘라서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반 자르는 것도 쉽지가 않겠네요. 크기가 커가지고. 아, 칼도 안 걸어왔는데. 일단은 정리 좀 하고, 지금 스피어건도 물속에 그대로 두고 왔거든요. 야, 이거 근데 잡는 순간 진짜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배에 맞았더니 치고 나가는데 제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안 끌려가려고 저도 버티니까 릴이 쭉 풀리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 지금 릴을 제일 단단하게 감아둔 상태였거든요. 야, 오늘 진짜 깜빡하고 장갑도 안 챙겨와가지고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바라쿠다. 와, 마녀님 저 좀 찍어주세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크네. 기념으로 남겨놔야겠어. 와, 와우 사이즈야. 와우 사이즈. 그레이트 바라쿠다. 우와. 이빨 좀 봐. 와, 이거 써온 것도 일이야 지금. 그러게. 그거 썰어서 넣어야지. 아이스박스에 안 담기니까. 유메! 유메! 바라쿠다가 갑자기 왔어? 바라쿠다 저기 물고기 응. 저거 패러피시 잡았는데 뒤돌았는데 뒤에서 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유인에 기다렸지. 와, 바라쿠다 맛있겠다 근데. 바라쿠다 진짜 고급 어종이야. 우와. 오케이. 우와. 반 잘라야 딱 들어가네. 오. Yeah, that's the fish I really want to catch. Woo. That's nice. That's nice.
야, 이제 쏴낸다. 오! 오! 야, 오늘 본의 아니게 칼에 대한 얘기 한다 그러니까 칼이 영상에 등장할 일이 많아지네요. 이게 저희가 쓰는 다이빙 나이프입니다. 이따 다이빙 센터로 돌아가서 제가 가진 나이프들이랑 같이 제가 왜 이걸 사용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까비. 오! 오케이. 오! 오! 나이스. 와, 오늘 진짜 재밌었다. 아, 이게 좀 해질녘에 나오니까 또 맨날 오던 다이빙 포인트도 느낌이 되게 다르네. 여기로 자주 와야겠어. 아, 여기 큰 애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이제 겨울 시즌이 되면은 점점 좀 바다가 좀 저 북쪽 면은 좀 거칠어질 거고 아마 겨울에 여기 로타 오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다이빙 하실 일이 좀 많을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기대된다. 와, 거칠다, 거칠어. 오, 파도 큰 거 온다. 예스. 예스, 예스. 아, good catch, good trip.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을 보시면은 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칼들이 있습니다. 예, 생긴 것부터 아주 멋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캠핑용 혹은 부시크래프트라고 불리우는 좀 다용도 칼들이 있고요. 이 가운데로는 칼이라기보다는 도구에 좀 가깝긴 한데 여행 다닐 때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이 있고 이쪽으로는 폴딩 나이프가 있습니다. 휴대가 간편한 폴딩 나이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 다이빙 나이프들이 있습니다. 우! 이제 실제로 여기 로타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칼이 이 칼이더라고요. 이게 엄밀하게는 이제 골록이라고 불리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쪽의 전통 무기인데 그냥 편의상 우리는 다 마체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은 나무가 좀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도끼를 사용하시는 편이 훨씬 편할 텐데 저희같이 더운 나라에서는 이 나무들이 조금 더 가늘고 질겨요. 그리고 나무들의 수분이 많기 때문에 도끼보다는 이 마체테가 훨씬 효율적이라 제가 요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리할 때 빼고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칼이 바로 이 마체테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칼이 바로 이 생선 손질하는 칼인데 이 칼은 사실 처음에 주문했을 때는 이거 너무 조그맣다, 실수다, 사진만 보고 잘못 골랐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런 칼을 이제 대바라고 부르고 대바칼이라고 부르고 이제 요런 칼을 야나기보초라고 부르는데 이 한국에서는 사시미 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손질할 때 머리 떼고 내장 떼고 간단하게 비늘 벗길 때는 요런 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포를 뜬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회를 썰어 먹을 때는 이런 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저희가 예전에 구독자분한테 선물 받은 칼인데 칼 자체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준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행을 다니면은 칼이 없으면 불편한 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동남아시아 야시장에서 과일을 사다 먹을 때도 칼이 없으면 과일을 썰거나 껍질을 벗기기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수영복에 올이 풀렸을 때 저희는 이제 보통 여행을 다닐 때 항상 칼을 챙기고 다녔습니다. 아마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물속에서는 칼을 쓰실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스피어피싱을 한다거나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칼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바닷속에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칼들이 계속 바닷물에 노출이 되고 이 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빙 나이프 검색하시면 세라믹 나이프에서부터 스테인리스 스틸에 티타늄 나이프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티타늄 재질과 세라믹으로 된 나이프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티타늄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물러요.
그리고 세라믹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충격에 너무 약합니다. 금방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티타늄과 세라믹으로 된 다이빙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다이빙할 때 비상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스테인리스 스틸 나이프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그럼 여행 다닐 때 항상 가지고 다녔던 품목들과 다이빙 갈 때 바닷속에 항상 들고 들어가는 나이프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여행 다닐 때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하나쯤 꼭 챙겼으면 좋겠다 싶은 모델로 저는 빅토리녹스 모델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워낙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5종류의 모델들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죠. 워낙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이 모델마다 들어있는 툴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모델을 고를지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텐데요. 이 빅토리녹스 나이프를 선택할 때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가위가 붙어있는 모델로 고르라는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바느질 한다거나 종이 자르거나 혹은 저처럼 수염 다를 때 있어서 칼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위가 달려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칼로 하기 어려운 작업들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이 필립스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가 붙어있는 모델이에요. 요게 십자 드라이버가 달려있거나 와인 코르크 따개가 달려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 코르크 따개가 달려있죠. 이 두 개가 같이 붙어있는 모델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와인 코르크 따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정말 쓸모없습니다. 저희 여행 다니면서 마리나가 와인을 좋아해서 저는 안 쓰진 않았었는데 여러분들 핀의 블레이드와 풋포켓을 연결해주는 접합부, 전자장비에 뭔가 이상이 있었을 경우 혹은 여러분들 트렁크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요 십자 드라이버가 있고 없고가 여러분들 여행의 쾌적함을 결정하는데 꽤 큰 영향을 미쳐요. 이 빅토리녹스 나이프 고르실 때 어떤 모델을 선택하든 반드시 십자 드라이버와 가위가 있는 모델을 고르시면 된다라고 저는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무리 이 빅토리녹스 나이프가 녹에 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이빙 갈 때 이 나이프를 들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스피어피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물속에서 내장을 제거한다거나 찔러서 물고기를 즉사시켜야 되는데 이런 접이식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작업을 하기에는 칼이 접혀서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나이프를 항상 따로 챙기고 다니는 타입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마존에서 구입했던 가장 저렴한 나이프, 마감이 굉장히 조악하고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가 않아가지고 필요할 때 뽑기도 어렵고 다시 끼우기도 어렵습니다.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반면에 이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프에서 나온 나이프예요. 저희 사용하는 스피어건을 비롯해서 한국에서는 리페라고 부르는 브랜드 있죠. 보통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타입을 스틸레토라고 불러요. 이제 큰 물고기 잡았을 때 물고기 뇌를 푹 찔러가지고 숨통을 끊기도 좋고 대부분의 다이빙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쪽 날이 이렇게 톱날처럼 되어 있습니다. 서레이션 나이프라고 부르는데요. 로프를 끊거나 물속에서 줄을 끊을 때 있어서 이런 민날보다 서레이션으로 된 날이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다이빙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서레이션 나이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실 때 있어서 나이프를 골라야 된다. 나이프 하나는 민날로 되어 있고 다른 모델은 서레이션 날로 되어 있다. 여러분이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목적으로 구매를 한다? 반드시 서레이션 날로 되어 있는 나이프를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프리다이빙과 다르게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속에서 그물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SMB 라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라인에 엉킬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목숨에 직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쿠버 다이빙 목적이라면은 서레이션 날이 있는 나이프를 고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요 라이프사의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제 기억에 한 $80 가까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돈값 못합니다. 추천드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칼날의 길이와 칼의 길이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그립도 마음에 드는데 요 웨이트 벨트에 칼집을 시스를 착용을 했을 때 요 칼을 넣었다 빼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칼집이 칼날을 아주 딱 고정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헐렁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제대로 체결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안 보고 넣었다 뺐다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비싸요. 반면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 반해서 똑같이 스틸레토 형태로 되어 있고 서레이션 날이 달려 있습니다. 이 모델 저희가 한번 써보고 나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지금 저희 5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 영상을 튼 이유가 바로 이 칼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칼이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만약에 아마존이나 스쿠버 장비 파는 곳에서 다이빙 나이프 검색하잖아요. 이 칼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인데 브랜드가 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에서 제작하는 공장은 제가 봤을 때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에 써 있는 브랜드 로고들이 다 달라요. 얘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NS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아쿠아롱이나 크래쉬 같은 데서도 자기들 로고 박아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아예 로고가 없는 민자 칼날도 팔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10달러대 후반에서 20달러대 초반이면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물속에서 여러 가지 칼을 써봤는데 진짜 이 다이빙 나이프가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스쿠버 다이빙 때도 그렇고 프리다이빙 때는 나이프를 쓸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스피어 피싱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 나이프만 사 모아서 물속에서는 이 나이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닷속에 들고 들어가는 제품들은 대부분 소모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아무리 좋은 걸 사용한다거나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명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 중에 퀄리티가 있는 제품을 사서 쓰다가 너무 낡으면 버리고 쓰다가 너무 낡으면 버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산에 여유가 있다거나 진짜 좋은 걸 사서 진짜 오래 쓰고 싶다고 하신다면 바로 이 브랜드입니다. 스파이더코라는 브랜드예요. 지금 이 모델은 세이렌이라는 모델인데 스파이더코에서 솔트 시리즈라는 모델이 나와요. SALT 소금인데 광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바닷물 진흙 속에 그냥 이틀 3일 동안 담궈놓고 꺼냅니다. 녹이 하나도 안 쓸어요.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틸 하면은 다 같은 강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강철 속에 포함된 원소 함량의 비율에 따라서 실제로 얼마나 단단한지 무른지 얼마나 녹이 잘 쓰는지 안 쓰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거의 절대 녹이 슬지 않는 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레이션 날과 일반 민자 날 2개가 나오니까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다이빙 하실 때 이런 비싼 칼보다는 이런 칼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러분이 스피어 피싱까지 같이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런 스틸레토 형태가 좋아요. 참고로 얘는 한 20달러 정도 하고 얘는 200달러가 넘습니다. 요거 하나 살 돈으로 요거 10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 사서 2년 쓴다고 해도 이 가격이면 20년 동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이빙 나이프 관련해서 끝판왕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스파이더코 추천드리고 티타늄과 세라믹 재질의 칼은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 한계가 있으니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이빙 나이프나 일반적인 칼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나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Wake up, I'm about to shake up every little thing, show you all that we can be. Come dance in my glow. Fireflies in the